내가 뭐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뭐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비만인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싹 뺀다, 싹 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뇌에서는 식욕 자체를 많이 떨어뜨립니다. 비만한 분들은 비만하지 않은 분들보다 발생률은 확실히 늘어요.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의 홍준화입니다. 비만의 정의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비만은 과도한 지방이 내 몸에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지방이 많은 부분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뭐 사람을 보고서 지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체질량 지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체성분 분석 같은 검사를 통해서 내장 지방이 어느 정도 되느냐, 남자는 보통 40% 정도, 여자는 35% 정도 넘어가면 우리가 또 비만으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2차성 비만이라고도 하고, 우리 몸에 갑상선 호르몬, 부신 호르몬,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여성 호르몬의 이제 정상적인 패턴보다는 이제 너무 과하거나 너무 적거나 하는 그런 호르몬의 이상 때문에 내가 뭐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뭐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게 살이 찌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검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교정을 해야지만이 비만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각광을 받는 부분들이 근육이 너무 적은 분들, 근감소 비만,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어느 정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로 활동을 많이 하고 정말 먹지 않았는데도 이유 없이 에너지 과잉이 좀 더 커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억울한 비만인 분들이 꽤 많습니다. 비만한 분들은 비만하지 않은 분들보다 암의 발생률은 확실히 늘어요. 그래서 뭐 그 암 종에서도 뭐 대장암이라든지 뭐 자궁암, 뭐 유방암 등등의 몇 가지 암들은 대사적인 암이라고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으로는 당뇨병이 오게 되고, 뭐 이상지질혈증, 그 다음에 고혈압 등등의 일반적인 성인병이라고 하는 게 비만 때문에 좀 빨리 오는 거죠. 동시에 염증성 장질환, 또 뭐 염증이 같이 동반되면서 호흡기가 안 좋아져서 천식이 생기기도 하고, 또 비만하면은 이 숨쉬는 기도가 좁아지니까 잘 때 숨을 못 쉬는 수면 무호흡, 다양한 이런 합병증들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기도 하면서 아주 위험한 질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싹 뺀다, 싹 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SNS에서 많이 경험은 하셨을 거예요. 정확한 그 자체의 성분은 GLP-1이라고 하는 하나의 호르몬을 활성화를 좀 증대시킨 효연제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GLP-1 자체를 조금 더 우리 몸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농도를 주사를 하는 거예요. GLP-1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을 보여줍니다. 혈당도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 자체가 이상지질혈증, 콜레스테롤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뇌에서는 식욕 자체를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GLP-1 싹센다의 성분 자체는 상당히 유망한 성분이고, 앞으로도 비만 치료에 한 패러다임을 크게 바꿀 만한 그런 약제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죠. 마른 비만이란 표현이 상당히 많죠. 키와 몸무게만 따졌을 때에는 뭐 상당히 비만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 이제 오히려 그런 분들은 근육이 적기 때문에 내 몸에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영역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는 적은데 비교적 먹는 것들이 오히려 많이 먹지 않아도 소비가 적으니까 이 과잉 상태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 만성질환의 합병증이 상당히 빨라져요. 마른 비만 환자분들이 특히 좀 경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합병증에 대한 진단, 또 이제 검진,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필요한 대상자입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금식을 해버리는 경우, 이미 여러 대중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됐지만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중요한 건 빠진 게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4000kcal를 드시는 분들이 갑자기 800으로 줄면 그분들은 정말 스트레스가 쌓여서 오히려 정신적인 병이 더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보다 3에서 500kcal 정도는 줄이는 거, 그게 대체로 밥 한 공기 정도 돼요. 그리고 콜라 한 캔 안 먹는 거, 그러한 내 식사의 점진적인 감량이 습관화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짧은 시간에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근육이 늘어야 됩니다. 먹는 것 줄이는 건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늘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운동의 강도라든지 운동의 시간을
환자분들의 특성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되 근육량을 늘리면서 먹는 양을 줄이는 이 두 가지 밸런스가 맞아야지만이 우리 비만을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그 원인을 찾고 빠른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찾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상담을 통해서도 개선이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서도 건강할 수 있겠다. 그러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똑똑한 정책 브리퍼. 오늘은 비만 치료법 중 하나인 비만대사 수술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만대사 수술이란 체중 감량을 주목적으로 하고 당뇨, 고혈압 등 대사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법입니다. 치료 방법에는 위의 일부를 절제하는 위소매절 제술과 위의 밴드를 이용해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조절형 위밴드술, 그리고 음식이 내려오는 길을 우회 흡수를 제한시키는 루아의 위우회술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비만대사 수술 대상자는 체질량 지수가 35kg/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체질량 지수 30kg/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고혈증, 고지혈증과 같은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입니다. 그 외에 제2형 당뇨 환자나 뼈 성장이 종료된 18세 이상 비만 해당자 등도 선별 급여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똑딱 5분 100세 건강이 함께합니다.